김상호 원내대표님의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맞춤형 보육 정책의 7월 10일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는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맞춤형 보육 정책은 지금 현장에서 어린이집 종사자들 또 학부모들 그리고 거기에 맡겨진 아이들이 너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국민의 고통이 뻔히 보이고 그 정책의 부작용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 그 저희를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정책을 기획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강행 의지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몽리라고밖에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어제 정책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이것은 작년에 야당도 합의해준 정책이다라는 식의 논리를 펴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합니다. 작년에 국정감사 그리고 상임위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야당 의원들은 끊임없이 이 맞춤형 교육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됐다는 이유로 야당이 합의해 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야말로 참으로 황당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통과시켜준 정부 예산 중에는 우리가 반대한 정책이 다른 상임위에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총액 기준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개별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펼치지만 그 예산만 빼내면 그 부처 예산이 줄어들어서 정책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진화법 때문에 예산은 시한이 쫓겨서 그냥 통과되지 않습니까? 시한에 쫓겨서 통과된 예산안을 두고 정부 정책에 전부 합의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시면 이런 언어보다는 어디 있습니까? 그런 논거로 이 정책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부의 입장을 보면서 참 한심하구나. 어떻게 논거를 댈 게 없어서 그런 논거를 대고 정책을 강행하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맞춤형 교육 정책 강행하시면 엄청난 후유증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고집 피우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 상임위 배정 관련해서 지금 오늘 언론 사설에서도 쓰고 추에서는 오늘 농성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 문제에서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출발은 환노의 정수 조정 과정에서 저희가 비교섭의 배정을 2석을 하자고 박안주 수석이 며칠을 싸웠습니다. 그는 윤정호 의원의 전문성을 살려줘서 환노위에 배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 당의 주장대로 환노위 정수가 늘어서 윤정호 의원이 환노위에 배치됐으면 추혜선 의원은 당연히 비방에 배치됐을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의 시작은 새누리당이 환노위 정수 조정에 합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생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정의당 내부의 의원 배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원하지 않는 상임위에 가시면서 희생하시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모든 의원의 전문성과 모든 의원의 의사를 배치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왜 정의당 의원만 6명이 다 원하는 상임위에 가야 됩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정의당 안에서도 좀 배분을 하셨어야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를 운영할 때는 누구 탓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정수 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수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당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안에서 합리적으로 배정해야 하는 그런 고통을 같이 감수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이라도 한노의 의원 정수를 한 명 늘리고, 그래서 윤정호 의원을
외통위에 있는 추일선원을 밀방위로 옮기고 그래서 외통위 정수 한 명 줄이고 헌노위 정수 하나 늘리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결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변재 정책위원장을 발언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모든 신문에서 가장 해석 특필된 것이 감사원의 그 대우해양 조선하고 산업은행하고 수출은행의 감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사실들이 밝혀졌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사 결과를 보면은 이것은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우리 당에서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년간 지적됐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정부에서 조금만 신경 썼다면, 그리고 우리 당이 요구했던 대로 감사원 감사가 국회 의결로 다 진행됐다면,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 의결을 못했다 할지라도 감사원이 그런 내용을 인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했다면 부실기업에 들어가는 수조 원의 국민 세금을 막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냐. 우리가 그동안 대우해양조선이나 산업은행 등에서 이루어진 그냥 부정부패, 부실, 경영관리 이런 것들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항상 국회의 행정부 전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감사원을 입법부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감사원이 입법부 산하에 있었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 부정부패, 잘못된 관행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헌법 개정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회가 제대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지난 4일날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법 자체에서도 국민의 사생활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으려고 했었는데, 그 법을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넘어가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대량히 갖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입법조사에서 해왔습니다.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의해서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한다든지, 권한 통제 장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 군 대테러 특공대의 민간 투입, 유명무실한 인권보호 관련法案 등의 여러 가지 시행령에서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이제는 여소야대 국민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러 방지라는 그런 미명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모든 국민이 국정원의 감시체제에 들어가고 모든 권한이 국정원이라는 하나의 정보수석에 집결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으로 한 생리대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저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청소년들이 신발 깔창이나 휴지를 대신해서 이용한다는 사연들이 보도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생리대의 가격 인상 논란과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생리대 지원 필요성이 또한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생리대는 2004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지정은 되었습니다만 생산업체들이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저소득층 여성들에게는 말 못할 부담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여성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문제이고요. 또 저소득층 여학생들뿐 아니라 저소득층 여성 전체에 대한 지원 방안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하고 또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반대로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원 방안은요. 일단 우리 여학생들의 자존감이 훼손되지 않도록 섬세한 지원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현물을 통해서 현물로 저소득층 청소년이 있는 대상 가정으로 배달해주는 방법, 전달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다 현물로 비치해서 나눠줄 수는 있는데요. 학교에만 청소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나 지역 아동센터 또는 보건소 등의 현물로 비치해서 아이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방식의 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추계를 한 바에 따르면 약 500억이 되지 않는 정도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관련 상임위에서 이번 6월 국회에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조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이고요. 다음은 오영훈 의원님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오영훈 의원입니다. 아까 오상원 대표께서도 준영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시행이 유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0세에서 2세 아이들과 그 아이들 둔 부모의 관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법은 그 목적에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이념을 통해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고 그 책임 역시 국가와 지원단체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경우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12시간 종일반 아이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맞춤반 영아보다 부적응 행동 및 문제 행동 등 정서적 불안 그리고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맞춤반 아이들의 경우에는 오후 3시 이전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시부터 퇴원 준비를 하게 되고 3시 되면 퇴원을 하게 되는데요. 종일반에 있는 애들은 그 맞춤형 반에 있는 애들이 먼저 가는 것을 보면서 엄마와 손을 잡고 가는 걸 보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즉 저녁 7시까지 누군가가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는 전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5년 말 기준 0세에서 2세 영아의 수는 170만 9만 명입니다. 79만 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는 절반에 가까운 86만 명입니다. 만약 이 영아들이 잘못된 교육 정책으로 제대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질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86만 명의 우리의 영아들이 잘못된 교육 정책으로 인해 각종 정서적 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당국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아의 발달을 생각하는 복지부인지 아니면 예산 줄이기를 생각하는 복지부인지 복지부는 예산 부처가 아님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백혜련 의원님의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롯데그룹 수사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속한 수사는 유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례적인 전방위 압수수색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조차 합니다. 어쨌든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일관되게 제기되어 왔던 롯데그룹의 의혹에 대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시작된 만큼 이번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는 비자금에 대한 수사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부터 제기되어 왔던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롯데호텔 스위트룸에서 신경호 롯데회장을 만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여 만에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일관되게 추진하였지만 성남 서울공항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허가가 불가능했던 롯데의 수건 사업인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남 서울공항 이착륙 문제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면 군 당국도 정말 이례적으로 활주로를 3도 각도로 틀게 하면서까지 반대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롯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특혜성 조치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AK 면세점의 인수합병, 맥주 제조면에 대한 저장시설 기준 완화 등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롯데그룹은 이명박 정부 5년간 자산이 43조 원에서 96조 원으로 2배 이상 올랐고 재계순위 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롯데그룹과 MB정부의 사이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학교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로 알려진 장경작 롯데호텔 전 사장이 항상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조 비리로 인한 검찰의 수세적 국면을 뒤집기 위한 수사로 롯데 수사를 활용하지 말고 제2롯데월드, 인허가 비리 등 그간 롯데그룹에 대하여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반드시 초반 수사만 요란하게 해서 이목을 돌리려 하지 말고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 등 롯데와 정권과의 결탁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버이 연합 게이트, 법조 비리 등 청와대와 검찰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해야만이 검찰의 롯데에 대한 수사의 진정성이 인정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문 의원님의 발언을 주시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가 있었었는데요. 세월호 뱃머리 들기 작업이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뱃머리 들기 작업의 실패가 사실상 예견된 것이 아닌가라는 입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세월호 인양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사항이고 지시사항이었고요. 온 국민이 바라는 바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인양을 위해서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와 어떻게 보면 테스트까지 해야 될 입장들이 있었고요. 당연히 저희 초선의원들이 팽목항을 방문했을 때도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해수부의 입장은 영국계 유명한 컨설팅 업체가 자문을 하고서 상관이 없다라는 게 사실은 해수부 당국자들의 답변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실패 이후에 최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 해수부가 자문을 구하고 있는 그 영국계 컨설팅 업체가 인양 작업 전에 이미 충분히 뱃머리 들기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있다, 충분히 검토되고 보다 환경적 요인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미 지적한 바가 있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 인양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측 인양업체나 해수부도 아무런 답변도 없이 사실은 인양 작업을 강행했던 것이고요. 그 결과 예상한 대로 환경적 요인, 이게 이제 최근에 실패된 원인이라고 해수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결국은 뱃머리 들기 작업은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본인들이 스스로 자문을 구했고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던 그 컨설팅 업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관련해서 유가족들이나 특조위의 충분한 답변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도 묵묵부답이고, 이런 상황에서 인양 작업은 강행되고 있고 또다시 실패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자문업체, 영국계 컨설팅 업체가 그 외에도 몇 가지 우려사항들 점검하면서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양업체는 테스트 필요 없다라는 입장만 계속 반복하고 있고, 해수부는 이걸 관리 감독해야 될 해수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대통령께서도 지시하셨고 온 국민이 바라는 세월호 선체 온전한 인양에 대한 과연 의지가 있는 건지, 실제 그러려는 생각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모든 국민이 쳐다보고 있고 반드시 성공해야 될
세월호 온전한 선체 인양이기 때문에 해외 관리 감독하고 있는 해수부나 인양을 실제 하고 있는 조국제 업체나 이러한 우려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국민적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